며느리가 아니라 간병인이었습니다. 얘야, 나 때문에 힘들지. 미안하다. 치매로 고생하시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을 돌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시어머니 간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평범한 직장인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명절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 나 오늘 점심 먹었니? 아니, 제가 먹었는지를 물어보셔야 하는데 본인이 드셨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하시더니 급기야 길을 잃고 헤매시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은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보호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누가 주로 돌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남편과 시동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그랬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할게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게 저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퇴근 후에 시어머니 댁에 들러 저녁 챙겨드리고 주말에는 병원 모시고 가고 이 정도면 할만하네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혼자 두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셨고 한밤중에 외출하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무슨 일은 없으셨을까? 늘 불안했거든요. 출근 전에는 식사 준비, 약 챙기기, 옷 갈아입히기.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에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밤에는 시어머니가 배회하실까봐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직장 생활과 간병을 병행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에도 시어머니 요양보호사님께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아야 했고, 야근이라도 하게 되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동료들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전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조금 전에 같이 드셨잖아요. 그랬어? 내가 먹었어? 5분 후. 며느리, 우리 밥 먹었니? 네, 어머니. 아까 드셨어요. 아, 그래. 내가 깜빡했네. 또 5분 후. 며느리야, 밥 먹었어?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밉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아픈 분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하지만 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간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법도 까먹은 것 같았죠. 하루는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나라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만 남았을 뿐이었죠. 좋아하던 드라마도 못 봤고, 운동도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취소했습니다. 제 시간이라는 게 단 1분도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래? 나도 힘들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잘하잖아. 우리 엄마는 당신 말만 듣잖아.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라고. 나도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어. 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 얼굴 한번 비추고 가면서 형님,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용돈 몇만 원 쥐어주고 가버렸죠. 이게 끝이야? 내 엄마인데.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낼 상대도 화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건 오직 참는 것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저는 잠결에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밤이에요. 주무셔야죠. 아니야, 나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시어머니의 어머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갈 수 없어요. 내일 가요. 싫어. 나 지금 가야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둘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좀 제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당황했지만 곧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좀 방으로 모셔드려.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잠 좀 자자.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구나. 정말 혼자야.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간병하는 사람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감정은 바로 미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미워하다니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미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 밤마다 깨우실 때, 화장실 실수를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면 안 될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건가?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간병 생활 3년째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이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약을 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로봇처럼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불을 끄려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들어 시어머니는 제 이름도 잘 부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많이 힘들지?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맑은 눈빛이었어요. 미안하다, 얘야.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순간 3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르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와락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 외로움, 분노, 미움, 죄책감.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치매라는 병이 기억을 앗아갔지만 감정만큼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시어머니도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밥 먹었니? 네, 어머니. 조금 전에 드셨어요. 그랬어? 내가 깜빡했네. 똑같은 대화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전날 밤의 그 순간이 꿈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 때도 짜증이 덜 났고 밤에 깨우실 때도 조금 더 참을성 있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거죠. 이분도 힘드시겠구나.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요? 시어머니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셨을 거예요.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름진 손, 거칠어진 손. 이 손이 한때는 아기를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을 거예요. 남편을 키우고 가족을 지킨 손이었겠죠. 그 손이 지금은 제 손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을 내가 지켜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과 시동생에 대한 섭섭함은 남아 있었어요. 이 고생을 왜 나 혼자 해야 하는지 그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만큼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간병 자체가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일 힘들었던 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제일 서러웠던 거예요. 남편은 당신이 잘하잖아라며 당연하게 여겼고, 시동생은 가끔 용돈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고맙다, 수고한다가 힘들지, 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미안하다, 고맙다가 그래서 더 크게 와닿았던 거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 노력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있었구나. 간병을 하면서 저는 온전히 며느리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모든 걸 뒤로 밀어두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더 이상 혼자는 못할 것 같아. 도와줘. 처음엔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전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어머니 산책을 같이 나가주고 평일 저녁에는 설거지를 해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시동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야, 형님 혼자 엄마 모시기 힘들어. 너도 좀 도와줘.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얼굴 보여드려. 시동생은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자주 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봤습니다. 평일 낮 동안만이라도 시어머니를 맡기고 그 시간에 제가 숨을 쉴 수 있도록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병하는 분이 건강해야 환자분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요. 본인을 돌보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센터에 모신 뒤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숨통이 트이니까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고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를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구나. 당연한 말 같지만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자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도, TV를 볼 때도, 그냥 앉아 있을 때도. 그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손이 저를 낳아주신 손은 아니지만 제 남편을 키운 손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켜드려야 할 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너 누구야? 치매가 깊어지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참 따뜻한 사람이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따뜻한 사람이라니.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진심을 느끼셨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움도 서운함도 결국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구나. 제가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그건 제가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신경 썼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감정은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죠. 지금 시어머니의 치매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시고 말씀도 많이 줄어드셨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이 너무 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으십니다.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휠체어에 모시고 근처 공원에 나갑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솔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고 저는 그 옆에서 휠체어를 밀며 걷습니다. 어머니, 저기 꽃 피었네요. 예쁘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계속 말을 건넵니다. 요즘 낮이 많이 길어졌어요. 봄이 오나 봐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대답은 없지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예전보다 더 마른 손, 더 주름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입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십니다. 힘은 약하지만 그 마음은 느껴집니다. 그 순간이 참 평화롭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순간을 느낄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지,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돌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순간, 이 시간을 온전히 느낍니다. 물론 여전히 힘듭니다. 간병이 쉬워진 건 아니에요. 밤에 깨서 어머니를 돌봐야 할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으신 날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여전히 제 시간은 부족하고 피곤한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가 아니라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이렇게 걷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분명 후회할 거예요. 조금 더 자주 산책 나갈 걸, 조금 더 많이 말을 걸어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더 소중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당신이 잘하잖아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대신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아. 나는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쌓였던 서운함이 많이 풀렸습니다. 사과만큼 중요한 건 행동이 달라진 거였어요.
이제는 함께 짐을 나눠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시동생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들릅니다. 오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제게도 형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더 자주 올게요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 2회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감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힘드시겠어요? 정말 많이 참으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간병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잃기 쉬워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간병인이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요즘 저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있었던 일과 제 감정을 적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밥을 잘 드셨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피곤해서 짜증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나 자신이 대견하다. 오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웃으셨다. 행복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제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힘든 날에는 예전에 썼던 좋은 기억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 힘든 날도 있지만 좋은 날도 있었지. 그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사진.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구나. 저처럼 꿈도 있었고 행복도 불행도 겪으셨겠지. 치매라는 병이 많은 걸 앗아갔지만 이분이 살아온 인생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그 인생을 존중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간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도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둘은 함께 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돌보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햇살 비치는 길을 걸을 겁니다. 어머니, 오늘도 함께 해요. 천천히 가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속삭입니다. 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이 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순간만큼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힘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